광주교통방송 개국 25주년 기획 찐 교통문화 발굴 프로젝트 오로지 안전이요. 매일 이 시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오늘 광주 글로벌 관련된 뉴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전화 연결로 저희가 또 그러니까요. 인사를 드리네요. 네. 예. 자, 제가 현장에 나와 있어서 네. 네, 방송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지금 적자폭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사실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이미 전년도에는 200억이 넘는 적자 기록했다는 거 뭐 다 아실 테고요. 네. 예. 올해는 여건이 좀 좋습니다. 일단 신차 효과도 있겠고요. 또 중대형 차들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차량 부품 공급난으로 인해서 길게는 뭐 2년 가까이 차량이 출고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캐스퍼는 저가형 차량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아, 일단 그래요. 올해는 뭐 괜찮습니다. 내년이 더 음.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희 교통제보 좀 전달을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긴급 교통정보입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필요하다고 정시면 통신원 알려오셨고요. 목포 상황입니다. 양을로 시청에서 옛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박광택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일단 뭐 지금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문 경영진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현도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아주 시시각각으로 아주 글로벌하게 환경이 바뀌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네. 광주시가 이렇게 자동차 기업을 경영해 본 적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현대차가 이런 차량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단순하게 조립하는 공장이란 말이죠. GGM이. 네.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캐스퍼 판매량이 낮다, 예상보다 낮으니까 자동차를 좀 생산을 줄여달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네. 결국 현대차의 판단 그리고 경영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출범 당시에 이제 현대차와 캐스퍼를 5년 동안 35만 대를 생산하는 그 협약을 맺었었는데 실제로 근데 지금 올해 계약한 생산 물량은 거기에 협약 못 수준에 미치잖아요. 예, 못 미치고 있고 네, 그렇죠. 경차 시장 전망도 지금 뭐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현대차가 10만 대 정도 연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생산 10만 대 수에는 수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캐스퍼는 단 한 대도 수출이 일단 되지 못했고요. 내수만 지금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수가 사실 소형 SUV 차량이 1년에 10만 대가 채 못 팔린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캐스퍼가 10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졌을 때 10만 대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결국에는 10만 대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5년 동안 35만 대 이건 민생당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노사 상생이라든지 노사 존중, 사회적 연대 뭐 이런 게 뭐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근로자들 복지에 관련된 어떤 불만도 제기가 제기도 되는 나온 상황인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절반 정도 받는 임금이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를 이제 광주시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가 주거 혜택을 통해서 그 낮은 임금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GGM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로는
노사 상생령이라든가 뭐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출발했지만 사실상 광주시의 재정 여력으로는 절반만 받는 임금의 나머지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엄격한 재정 준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대기업의 단순 조립하는 공장인 GGM에 네. 어떤 재정 지원을 해주기가 사실 쉽지 어렵습니다.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네. 어떤 법으로도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조립하는 GGM에 돈을 지원해준다. 이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광주시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리차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뭐 도약엔 역부족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024년도에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그 전에 울산에 15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현대차가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당연히 지역 여론이라든가 민심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무마용으로 저는 좀 보는 것 같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캐스퍼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대략 200km를 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전반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0km를 가지 못하는 차를 누가 구입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캐스퍼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캐스퍼가 장점이 가격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군요. 네, 그 장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 네, 네. 비관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TVN 긴급교통